근데 문득 그 노회찬 전 대표가 6411번 버스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. 버스에 탄 강남으로 출근하는 청소 미화원이 투명인간이다.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. 예. 근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다른 얘기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소위 인종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대해서 관계없이 정말 그 자체로 존엄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냐. 예. 근데 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냐. 풀꽃 하나도 아주 기적 같은 존재들인데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자체로 존중하는 문화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매주 화요일 시사본부에는 정치화투 현역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. 자,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김성환입니다. 네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조혜진입니다. 예. 본격적인 좀 정치권 이슈 다루기 전에 잠깐 좀 여쭤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아침에 그 정의당 그 발표 보셨죠? 네. 네. 어떻게 느끼셨어요? 어떠셨어요? 정치인들이 직접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조혜진 의원님. 뭐 그렇게 뭐 긴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김종철 대표하고 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는 된 것 같은데. 아, 그러세요? 예, 그래서 자주 교류가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번에 지금 정의당 대표가 돼서 정의당의 그 2.0 또 진보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갈 그런 그 뉴 리더로 진보 정치의 뉴 리더로 각광을 받는 걸 보고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보람이 있겠다 하고 네. 기대를 갖고 봤는데 어제 그걸 발표했던 배복주 부대표가 울먹이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참담한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야 뭐 제3자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실망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이제 공개가 안 된 상태라서 정말 우리가 알면 정말 이렇게 놀랄만한 그런 이제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음주 상태에서 좀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일반 네티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굉장히 실망했다는 분들도 있고 뭐 과감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좀 그래도 좀 정의당 또 김종철 대표하고 정의당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 한 게 그 사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공개가 안 돼 놓으니까 각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사건 내용을 자꾸 파헤칠 수도 없죠. 2차 가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진보 정치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를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김성환 의원님은요. 네, 어제 아침에 갑자기 뉴스가 뜨길래 뭔가에서 봤더니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특히 정의당이 그 젠더 문제나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당의 대표가 이제 성추행 때문에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었고 또 저녁에는 인권위가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이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. 근데 문득 그 노회찬 전 대표가 6411번 버스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 버스에 탄 강남으로 출근하는 청소 미화원이 투명인간이다.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다른 얘기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소위 인종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대해서
관계없이 정말 그 자체로 존엄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냐. 예. 근데 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냐. 과거부터 소위 성을 상품화했거나 특히 남성들이 그것을 당연시했던 그런 문화들이 아직 남아있고 직업의 이 소위 귀천을 따지는 그런 게 본질적으로는 소위 황금만능주의나 물신주의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. 네.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그 풀꽃 하나도 아주 기적 같은 존재들인데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자체로 존중하는 문화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네. 무슨 정치의 비판의 도구가 돼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. 모든 정당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특히 그런 성문화와 관련된 건 매우 주관성도 있는 건데 본질은 그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,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한 문제겠다 싶습니다. 네, 그럼 짧게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이제 뭐 지탄받을 수도 있고 비난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떤 뭐 국회 차원의 이런 걸 뭐 막을 수 있는 어떤 뭐 대책 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최근에도 국회의원 전원이 네. 일종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받고 했는데요.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쌓여왔던 이 문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렇더라도 뭐랄까요 제도적인 노력,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그 성과 인종과 직업 등등에 대한 이 차별 없는 태도 네, 네.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공천 과정이나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네. 또 점검되고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조혜진 의원께서는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위력에 의한 성추문의 성격이 있고 그건 이제 힘 가진 사람들이 네, 네. 공사를 구분을 못하고 네. 그 힘을 사적인 목적으로까지 확장해서 쓰는데 원인이 있고 또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 이 문화, 구조, 질서, 의식 네. 이런 게 있는데 국회가 그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많이 노력하고 개선은 되어 왔는데 그런 이제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치인이고 지도자고 네. 그런 데서 교육 훈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.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네. 지도자의 위치에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적인 존재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그런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그 인간관, 네. 가치관부터 교육 제대로 시키고 그리고 건전한 성의식, 성윤리, 성문화 또 가르치고 또 그런 이제 성적 욕구라는 게 충동 같은 게 있을 때 지도자답게 예.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격적 소양 그런 거 가르치는 그런 교육 훈련이 반복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치와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